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7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해 관세를 120%로 올리면서 대미 보복에 나서지 않은 다른 나라의 상호 관세 부과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면서 이는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 장벽과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고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90일간의 유예 및 이 기간 10%의 기본 상호 관세의 상당한 인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폭등했습니다. 앞으로 델타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편 출발 시간보다 더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델타 항공은 4월 8일부터 대부분의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수화물 접수 마감 시간을 출발 45분 전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고객들이 안전하고 청결하면서 정시에 출발하는 쾌적한 비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미 출발 45분 이전에 수화물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경이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내 반입 수화물만 이용하는 승객은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델타 항공은 모든 승객이 최소 출발 30분 전까지 체크인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존 지침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기 대선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부적합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특히 긍정적 여론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아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30%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6%씩의 지지를 받아 범보수층에서 공동 1위에 올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5%,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조사에서 질문한 부적합한 후보 관련인데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3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서 열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오는 5월 4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몇 개의 투표소가 설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해외 115개국 220곳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됐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폭탄 관세로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이 예상되면서 올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BMI는 올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이전 전망치는 2.6%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일본과 한국, 독일, 멕시코, 캐나다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미국 내 경차 판매량 전망치는 1,570만 대로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가 미국의 공보험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 달 약값이 $1,000인 비만 치료제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제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비만 치료제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비만 치료제 계열 약물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처방될 때는 공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체중 감량의 목적인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정부는 비만은 만성 질환이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방안을 철폐한 것입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내 최우수 대학원 랭킹에서 올해 경영대학원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1위에 올랐습니다. 법학은 스탠포드대가 1위, 공학은 MIT가 1위를 지켰습니다. US 뉴스가 지난 8일 발표한 2025학년도 최우수 대학원 랭킹에 따르면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1위, 그 뒤를 이어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스쿨과 스탠포드대가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대 부스 스쿨이 4위, MIT의 슬론 스쿨이 5위, 명문 MBA 프로그램의 명성을 드러냈습니다. 법학대학원인 로스쿨 순위는 스탠포드와 예일대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서 시카고대가 3위에 올랐습니다. 버지니아대가 4위, 펜실베니아대는 5위에 자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UCLA와 UC 버클리 법대가 전국 12위와 13위에 올랐습니다. 공과대학원은 MIT, 스탠포드대, UC 버클리가 각각 1위에서 3위 순위로 자리를 지켰고 조지아텍이 4위, 칼텍이 5위를 지켰습니다. 주요 랭킹으로는 카네기 멜론대와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샴페인이 공동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